파이코인 KYC 인증 저도 이제 드디어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어저께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뭐 인증 후기를 공유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간단한 방법이고 쉬운 거라 좀 뻘쭘하긴 한데 안 해보셨던 분들, 해외 이제 금융기관하고 처음 이제 거래하시는 파이 앱이 처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KYC 인증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입력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 상장 소식 이후에 채굴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30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KYC 인증은 30세션 이상 되어야 하는데 한 세션은 24시간 채굴 기준으로 매일 채굴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 이후에 24시간이 한 세션으로 이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 매일 이제 채굴 버튼을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30일 정도가 지나면 KYC 인증 조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KYC 인증은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에서만 특별히 이제 이 KYC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외 거래소나 뭐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증 방식이 보통 신분증 인증하고 뭐 계좌 인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실명으로 보유한 그 은행 계좌를 올리고 거기로 1원을 입금 받아 가지고 거기에 온 메시지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하게 되는데, 해외 거래소나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코드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뭐 계좌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에 나온 사진과 실제 이제 셀프 카메라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 그 얼굴을 이제 뭐 그냥 사진으로만 대조해서도 안 되고 얼굴 실제 보여주고 뭐 정면을 응시하고 좌우 위아래를 응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웃으라면 웃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로봇이 아닌 것과 그리고 이제 신분증 상의 사진과 동일인이라는 걸 이제 인증해야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게 파이앱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생체정보까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인증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YC 인증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파이앱 그 상단에 마감 표시가 이제 마감 시한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KYC 인증이 가능한 날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최소 242일 전까지는 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마감 시한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데이에 그 KYC 인증을 예전에 이제 안 해오셨던 분들이 마감 시한을 이제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 정해놨었는데 이날까지 KYC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채굴하셨던 파이가 더 이상 이제 메인넷으로,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이를 여태까지 채굴로 했지만 인증을 안 해서 그 파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렇게까지 이제 공지를 했고 사전에 이제 언제까지 받아라라고 몇 번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을 몇 번 연장해 줬고, 아마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이때까지 KYC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KYC 인증을 진행하려면 파이 앱에서 메인넷 체크리스트, 거기에서 이제 KYC 신청서 제출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파이 브라우저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은 그 파이 앱 그 메인넷 체크리스트에서 KYC 신청서 제출, 요걸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파이 브라우저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KYC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바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YC 인증을 시작하면 생년월일과 국가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그리고 서버가 현재 미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또는 캐나다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데 동의를 해줘야 요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선택 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를 검색하시면은 뭐 바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언어 고르고 생년월일, 국가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은 개인 신용 정보 동의.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데 동의해 주시면은 각각의 이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용 요건에 동의하시면 KYC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인증 전 미리 신분증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분증 하나만 준비해 두시면은 별다르게 이제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진행하실 때 저희 신분증이 플라스틱이라 저녁 때 이제 어떤 조명이 있는 데서 진행하시면 좀 빛 반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낮에 자연광이 있을 때 좀 밝은 데서 이제 하시면은 신분증 인증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 확인을 마치고 KYC 인증하려면 1파일을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지불되는 1파일은 KYC 인증 검증에 참여하는 검증자에게 지급되는 파일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걸 진행해 보니까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도 검증을 하지만 이걸 검증자라는 분들이 이제 따로 수작업처럼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이분의 신분증은 진짜고 실제 인물과 동일하다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이 검증자들은 파일을 이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뭐 지급받는지 궁금해서 일단 신청은 해봤거든요. KYC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간단한 교육을 통해 검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보상으로 KYC 인증 시 지급한 그 파일을 이 검증자로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분증 사진을 등록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했고 빛반사 때문에 이 선명한 사진 찍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찍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낮에 다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찍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내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디 유형은 운전면허증으로 그리고 이제 준비됐습니다를 누르면 이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전등을 켜고 찍으면 뭐 어떤 각도로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복사 방지 기능이 있어 갖고 또 약간만 각도가 틀어지면 사진이 안 보이고 그 복사 방지 코드가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에는 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녁에 찍다가 포기하고 낮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신분증을 등록하면 개인정보를 이제 입력해야 됩니다. 한글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아무래도 영어를 바로 직역한 표현이라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름이면은 그냥 풀네임을 적으시면 되고 중간 이름은 뭐 이름 그러니까 홍길동이다 그러면 길동, 성은 홍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 성별,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뭐 명확하죠. 근데 신분증 아이디 이거는 면허증의 경우 면허번호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을 했을 때 신분증 아이디 번호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유효기간 요거는 이제 뭐 유효기간이라고 면허증에 딱 표시되진 않고 갱신 만료일 그러니까 이때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갱신 만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 아이디는 면허번호 유효기간은 갱신 만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입력에는 뭐 이렇게 상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도시와 시도가 따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요걸 이제 뭐 서울이면은 그냥 서울특별시 똑같이 적어주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가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에는 도시에는 거주 중인 이제 구를 적었고 시도에는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를 이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반 도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시에 있다 그러면 거주 중인 도시에는 수원시, 시도에는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은 본인 확인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은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데 오디오는 녹음되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데서 하셔도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단계에 따라 얼굴이 완전히 보이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팔이 좀 짧은 분들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카메라 안에 이렇게 폰이 있으면은 카메라 안에 이 원 안에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게 생각보다 좀 팔이 짧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일단 켜고 나면은 가장 먼저 정면을 한번 응시하고 그걸 이제 인증하고 나면 좌측을 보라 그러고 우측을 보라 그러고 위를 보라 그러고 아래 그리고 뭐 스마일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이제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게 인증하고 있는 게 뭐 사진이나 로봇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원안의 얼굴만 이제 맞춰 인식하면 금방 마무리됩니다. 인식도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번 뭐 다른 거래소에서 인증하는데 와 이거 인증 안 돼 갖고 한참 동안 이제 이 카메라 들고 있었고 팔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파이 앱은 그 인식이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작성하시면 한글 메뉴로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약간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현재 상태를 선택해 확인하면은 현재 KY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완료된 상태였고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검토 기간은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검증인 수가 이제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신청자가 얼마나 몰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3월 14일이 이제 마감 시한이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검증인 수 뭐 아마 검증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신청했을 때는 그게 다 끝나서 그런지 금방금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신청하고 6시간 정도가 지나고 확인해 보니까 임시 승인 메시지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시 승인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특별 KYC 분산 검증 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검증자가 이제 이걸 검증해 줬다 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댓글로 한 달 넘게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신데 보통 KYC 인증이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과는 뭐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검증자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건 시스템에서 그거 검증을 마무리하는 일반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KYC 인증이 됐다 안 됐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스템뿐만 아니고 검증자까지 이제 검증을 거치고 있어서 완료하는 시간이 각기 다른데 그렇다 해도 한 달 정도 걸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이쪽에 빨리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신청하고 다음날 확인하니까 KYC 인증이 완료되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메인넷 체크리스트 가보면은 여기 결과 기다리기에 보면 완료됨. 그래서 KYC 결과는 본인 인증, 파이 계정과 이름 일치 여부, 정부 ALM 및 테러 방지 제재 목록에 대한 심사, 계정의 스크립팅 또는 정책 위반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당연히 이제 아마 이상이 없으니까 완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가능해졌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채굴 속도를 올리려고 지금 100% 물량에 대해서 락업 설정을 3년을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채굴 세션 3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35개월 정도는 그냥 현금화 시킬 생각은 딱 있고 열심히 이제 채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채굴되는 파이 양도 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 사이 이제 파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마 3년 후에는 뭐 대박 영상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증 완료되면 메인넷 전송을 위해서 지갑 사용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는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초기에 이제 파이 앱을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인데, 요거는 이제 파이 앱뿐만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똑같아요. 지갑 해제를 위한 비밀 구절 24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복사해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클라우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그 지갑에 있는 그 어떤 뭐 코인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 지갑 확인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이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24단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이 도저히 이제 외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복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셔갖고 복사한 다음에 절대로 이제 없어지지 않을 곳에다가 보관해 두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걸 사진으로 떠가지고 휴대폰에만 저장해 놨다가 그 휴대폰을 제가 뭐 분실하는 바람에 그 비밀복구 구문은 이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시려면 요거 꼭 복사해 두셔야 됩니다. 비밀 구절을 분실하면 해당 지갑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지금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비밀 구절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걸 이제 가지고 뭐 잃어버리시거나 분실하신 경우, 이걸 다시 뭐 비밀번호를 바꾸듯이 이렇게 다시 뭔가 발급받거나 이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절대 안 됩니다. 빈 지갑이면은 다시 새 지갑을 만들면 되지만, 지갑에 파이가 들어있는 상태였다면 비밀 구절 없이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하소연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메타마스크에 이제 제가 뭐 광고비 형식으로 얼마를 이제 그 지급받았던 코인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제 그냥 지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약할 때여서 비밀 구절 같은 경우에 중요성을 지금처럼 인지는 못할 때였습니다. 이때 비밀 구절을 그때 이제 폰을 잃어버리면서 찾을 수 없게 돼서 그때 지갑에 있던 그 코인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말 좀 짜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무지에도 짜증났고, 이런 정도의 중요한 비밀복구 구문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강력한 뭔가 경고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YC 인증 너무 미루지 말고 빨리 받으세요. 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뭐 미루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제 현금화 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든 KY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